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5월의 날씨를 만끽하면서 작년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I am hero the 스타디움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즐겼던 그 이틀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넷플릭스에서 I am hero the 스타디움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한 번 더 더듬어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 오늘의 영화 4위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I am hero the 스타디움이 넷플릭스에 오늘의 영화 4위를 기록했습니다. I am hero the 스타디움이 1월 말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순위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정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I am hero the 스타디움을 응원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의 노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영화를 2번 이상 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2번 본 경우가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2번을 봤던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보고 또 보고 사랑하시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의 사랑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 I am hero the 스타디움을 순위에서 여전히 올려두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영화가 글로벌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다른 팬분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가수분들이나 뮤지컬 하시는 분들, 성악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들으면 더더욱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성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일봉TV 라는 유튜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줬던 데스노트를 분석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보시고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데스노트는 원래 일본 만화를 영화로도 만들고 뮤지컬로도 만들었었는데 2003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2006년에 완결이 됐고요.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노트라고 하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만화인데 이 만화가 애니메이션화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TV 시리즈로 드라마도 됐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뮤지컬 팬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데스노트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었는데요. 선곡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 현장에서 진행자를 포함해서 함께 했던 게스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목소리가 굉장히 스윗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이렇게 소화해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진일봉TV에서 세 분이 이 데스노트 부른 거를 분석해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선 데스노트를 부를 때 저음을 부를 때 트로트 같은 느낌이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데스노트와 같은 노래를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좋은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서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원테이크로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진일봉 씨가 뮤지컬 하는 친구들에게 학원에서 불러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불러줬던 노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또 한 분은 사실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브라토가 조금씩 들어갔는데 그게 안 들어갔으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을 하는 경우는 끊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라이브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뭐 듣는 사람마다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래를 라이브로 데스노트를 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측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대목이 잘 못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부를 때도
그 진성 가성을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성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성으로 넘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가 참 예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성을 쓰는 게 너무 예쁘대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진성과 가성을 둘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 분리가 안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붙어서 넘어간대요. 그래서 반가성을 굉장히 잘 쓴다고 표현을 했고, 단지 그렇게 부드럽고 멋있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긁는 부분들도 잘 불러서 그런 게 아마 이렇게 좀 남성적으로 아니면 강렬하게 어필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성과 가성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목소리의 느낌을 바꿔서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대를 갈아 끼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이 봐도 너무 부러울 정도로 예쁘게 부르고 또 너무 여유 있게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놀랬나 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임영웅 아티스트의 보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아름답게만 부른다고 느끼는데 고음도 굉장히 잘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내니까 고음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고음을 굉장히 잘 쓰는 아티스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놀랬다고 하셨어요. 그런 고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음역대가 굉장히 안정적인 가수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고음으로 넘어갈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테크닉이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너무 가볍게 내고 내려와서 정말 그 음이 맞나 이렇게 피아노로 찍어봤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 성대가 너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음을 내면서도 진성과 가성이 딱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는 게 성대 자체가 다른 분들과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들을 몸으로 잘 버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음을 낼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울림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가벼우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타고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노래할 때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성도 이렇게 막 날리는 가성이 아니라 딱 잡아준대요. 완전히 가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근데 그게 타고난 것들도 뛰어나지만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데스노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찐하게 들려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곡인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데스노트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뮤지컬 넘버를 콘서트에서도 가끔 불러주는데 뮤지컬 그 넘버를 불러줬을 때 그 강렬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수분들이 뮤지컬 무대에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아이돌 멤버들은 티켓 파워가 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뮤지컬 업계에서도 굉장히 반긴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지간히 노래 잘한다고 해도 뮤지컬을 가서 보면 그 강렬함이 어필하는 능력이겠죠. 아무래도 뮤지컬 부르시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아이돌 가수분들 중에도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콘서트에서 불러줄 때 보면 무대가 이렇게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부를 때는 그 분위기에도 휩쓸리고 의상에도 마음이 가고 상대 역도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능한데 임영웅 아티스트처럼 콘서트에서 다른 노래를 부르다가 뮤지컬 넘버를 불렀는데도 이게 마음이 훅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노래를 본인도 굉장히 즐기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성악을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먼저 들으신대요. 그래서 뭐 무대 매너나 다른 부분들보다 소리가 좋으면 발성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실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주관적인 느낌이다. 그런 부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아티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타고난 부분들도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갈고 닦은 정말 수련을 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아티스트로 정말 그러니까 어나더 클래스라고 가수 이상우 씨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이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너무 잘 갖추고 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정치적인 성향들이 갈릴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한 유력 정치인이 이제 그분도 원래 음악을 좋아하신대요.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 좋다는 얘기도 했고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갖춰졌다는 게 그분도 정치를 하기 전에 법조계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임영웅 아티스트 언급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게 인성이라든지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실력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콜센터 무친소 특집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절친 가수로 나왔던 김선준 씨가 본인이 이제 신곡을 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처럼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됐었고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무대를 계속 꿈꿔왔었고 전환점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절친으로 출연을 하면서부터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그 임영웅 아티스트 절친이라는 수식어로 이제 계속 가수 김선준 씨를 부르게 되는데 본인은 덕분에 큰 방송에도 나갔고 콘서트 코러스 무대에도 설 수 있었고 가수로서 활동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운 친구란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셨나 봐요. 주변에서 뭐 전화 연결을 부탁한다든가 사인을 받아달라는 식의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없이 도와줬고 자꾸 부탁을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스타가 됐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위치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도 안 됩니다만 방송국에서 꾸준하게 근무할 때 보면 사람이 금세 바뀌더라고요. 저랑 분명히 이제 방송을 뭐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참 씁쓸하긴 한데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참 많았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나는 무대를 늘상 감동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무대를 또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